하늘길과 뱃길이 열리면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상인들도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모습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웃은 연탄은행에서 매년 기부를 받아 근근히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난해 비해 연탄 기부가 크게 줄었고 봉사자의 발길도 끊겼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내년 동남권 지역 경제가 전국보다 낮은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치면서 동남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5조 6,6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하늘길과 뱃길이 열리면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전과 비교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 관광지를 둘러봤더니 코로나19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관광지 상인들도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광복로 곳곳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평일 아침에도 비프 광장에 인파가 가득합니다. 코로나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늘어난 겁니다. 1년 전 매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으면 저희 가게는 없어져야죠. 그래도 5월부터는 좀 나아진 거죠. 뭐 위드 코로나 하고 난 뒤부터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 매장들이 반 정도는 비어 있고. 국내 관광객은 물론 최근에는 일본 등 해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편은 3,370여 편으로 지난해 한 해보다 16배 늘었고 탑승객 수도 24배 많아졌습니다. 하늘길이 열린 데 더해 지난 11월에는 후쿠오카를 오가는 여객선이 이번 달부터는 오사카 노선이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その前は半年に1回、1年に1回ぐらいずつ、韓国を訪れていました。とても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ふるさとのような思いで遊ばせてもらいました。 실제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매월 꾸준히 늘었는데 지난 10월에는 7만 4천여 명이 방문해 1년 전보다 423%가 폭증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회복세 속에 내년에는 침체한 상권이 회복될 수 있을까 관광지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올랐죠. 그럴 때는 완전 제로. 장사를 거의 안 했어요. 사람이 이 거리에 한 명도 없는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외국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죠. 중국 사람은 거의 없고 대만, 싱가포르 이런 데 동남아 사람들. 하늘길과 뱃길이 열리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하면서 부산 곳곳의 관광지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더니 최근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은 연탄을 떼며 근근히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올해 연탄 기부가 크게 줄고 봉사자의 발길도 또 끊겼다고 합니다. 김한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집게를 들고 밖으로 나서는 어르신. 다 타버린 연탄을 꺼낸 뒤 새로운 연탄을 넣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루 평균 사용하는 연탄은 3장 정도. 온기를 유지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아껴 쓰지 않으면 추운 겨울을 버티기 힘듭니다. 애기입니다. 애기가 떼시 퍼프면 떼야. 10월 달부터 뭐 한 좀 이제 떡시기 봄에 떡시기 떼야 가지. 안 그러면 어른식 한다 아닙니까. 연탄은행에서 해주니까 너무 고맙지. 그거는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정은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시내와 아주 근접한 곳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곳에서만 연탄을 떼는 가구는 100여 가구가 넘습니다. 부산은 처녀 세대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들입니다. 통상 10월부터 연탄 난방을 시작해 아껴 쓰면 1년에 600~700장 정도 사용합니다. 더욱이 연탄을 사용하는 집 대부분이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높은 곳에 있어
배달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부산 연탄은행에서는 매년 40만 장가량의 연탄을 기부받아 어려운 가정에 연탄을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기부의 손길이 줄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40만 장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25만 장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봉사자 역시 코로나 이전 대비 4천 명가량 줄었습니다. 연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2월, 3월 달까지 충분히 또 나누어 드려야만 또 고템추위도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뿐만 아니고 또 내년에도 많은 봉사자분들이 후원자분들 오셔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좀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겨울은 춥지만 없는 사람들에게 추위는 특히 가혹합니다. 추운 겨울 고통받는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한 장의 연탄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지역 경제가 전국보다 낮은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BNK금융그룹 소속 BNK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동남권 경제전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 경제가 올해 이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이 지연될 전망입니다. 연구원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은 자동차가 완만한 성장에 그치고 석유화학과 기계, 철강 등 대부분 주력 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심리 약화와 이자 부담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둔화로 서비스업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국내외 이동과 여행 수요 등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5조 6,654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예산을 학생들의 학력 증진과 인성교육, SW, AI 코딩 등 미래교육 기재를 활용한 미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위 학교별로 학력 신장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 교육과 진로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유아 이음 교육을 위해 디지털 기반 유아놀이 교실을 구축하고 미래형 학습 공간 조성과 노후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 급식비도 244억 원인 10%를 증액해 2,57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부산 수돗물 수질 검사 항목 중 조류 독성 물질 5종에 대한 검사가 추가됩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여름 발생한 녹조 현상에 대한 선제적 수질 감시를 위해 조류 독성 물질 5종을 추가해 총 284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수질 검사는 중급송 등 유해 무기물과 농약,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생물 등을 검사해왔으며 내년부터는 간독소로 알려진 마이크로시스틴, 신경독소 물질 등도 수질 검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예고했던 대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종전까지는 재건축 판정 여부에 결정적인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이 50%였는데요. 30%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관성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정부가 구조 안정성 평가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해 재건축이 크게 위축됐다며 개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구조안전 평가 비중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의 합은 60%로 높이겠습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 평가 비중을 줄이는 대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평가 비중을 각각 30%로 늘렸습니다. 부족한 주차장과 층간소음, 낡은 난방 설비와 전기 소방 시설 등 현실적인 생활환경 평가 비중이 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또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내리는 재건축 판정에서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크게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안전진단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55점 이상이면 유지 보수, 그 사이일 경우 시기 조정이 가능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하고 있는데
조건부 재건축 점수 구간을 45점에서 55점으로 줄여 45점 이하까지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일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간 안전진단 기관의 판단을 거쳐 올라온 평가 전부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국토부는 개선 방안 대부분이 고시 개정 사항이라 12월 고시 개정 후 1월 중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해온 지역사회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1원씩 120차례나 돈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120원이라도 공짜 돈이 입금됐으니 좋겠다고요?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이 헤어진 연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것도 이별을 통보하고 상대가 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다면 말이죠. 실제로 한 30대 남성이 그런 전 연인의 계좌에 반복적으로 입금을 하며 내역에 메시지를 남겼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겁니다. 여성가족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24건에서 86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도한 집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120차례의 1원 입금 사건에 대한 법의 심판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8일 0시 기준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28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161만 6,06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21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1.7%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3명으로 2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3,498명이며 현재 재택관리 인원은 17,609명입니다. 8일 부산시의회 제31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부산시의회 의원 전체 정원 47명 중 절반 가까운 22명 의원이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지역 현안을 지적한 5분 자유발언 현장은 LG엘로비전 부산방송 등 부산 지역 케이블 TV 3사 지역 채널을 통해 부산 전 지역에 생중계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강무길 운영위원장은 9대 시의회 첫 생중계로 많은 의원이 참여했으며 내년에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부산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TV와 온라인 생중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도 근대 역사 흔적 지도 프로젝트가 UN 해비타트 2022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UN 해비타트 후쿠오카 본부와 아시아 해비타트 협회, 건축공간 연구회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관하며 아시아 국가들 중 도시경관 조성에 모범적인 성과를 거둔 도시와 프로젝트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영도구는 봉래동과 대평동 깡깡이 예술마을 등에 위치한 100년 전 골목길을 배경으로 지난 2018년부터 영도 근대 역사 흔적지도 프로젝트를 시작해 안내서를 제작하고 전시관을 꾸미며 주요 장소에 바닥 동판을 설치하는 등 근대 역사 흔적기를 발굴했습니다. 구는 해당 프로젝트가 근대 유산의 존재를 알리고 역사적 도시경관의 소중함을 일깨워 보존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참여자 모집이 9일부터 시작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 청년이 취업할 경우 고용기업의 인건비를 2년간 최대 4,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창업 시에는 임대료 등 간접 비용을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과 구직 또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늘 9일부터 청년 부산잡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